안녕하십니까. 수원 형사 전문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만나면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이루어진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성범죄 고소나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술이 일관되는지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기억상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범행 방법이라던가 장소, 시간과 같은 핵심 내용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CCTV나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입니다. 사건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 이후의 행동이 주장하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건 이후의 행동만 가지고 성범죄 피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와 혹시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인의 진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이동 경로,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가장 마지막에 최우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 동기가 명확한가 또는 혹시 무고의 동기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섣불리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에서 많은 모순점과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들이 종합적으로 반복될 때에는 무고의 동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살펴봐야 될 5가지. 첫 번째는 진술이 일관되는가,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자연스러운가, 네 번째는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전체 사실관계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이 5가지는 어느 한쪽의 말을 미리 믿거나 의심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